역동적이면서도 삶의 구석이 부족한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38세의 지훈입니다. 예전에 나는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저는 진심이 강한 유대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항상 믿었고, 누군가와 모든 것을 공유하면 그들도 신뢰와 정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개방성이 항상 강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할 때 무해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된 이야기들이 있다. 제가 이걸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처음 출근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동료에게 저의 승진 계획에 대해 무심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제가 제안할 아이디어들, 그리고 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면 더 많은 관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후, 그 사람은 상사에게 그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했고, 저를 상사의 눈에는 과욕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승진 기회가 줄어들었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한 소녀를 깊이 사랑했었다. 연애하는 동안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 두려움, 내가 겪었던 상처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사랑은 진실하고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났을 때 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사생활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언제나 저를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넘어진 순간에서 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자 간직해야 할 일도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감정도 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평범한 이야기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민석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고 많은 추억을 함께 했다. 그때 나는 항상 진실한 우정이 고민하거나 간직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라고 믿었다. 민석이는 제가 살면서 사소한 일부터 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민,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털어놓았다. 나는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일 수 있는 위로와 동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민석에게 제가 그럭저럭 살아온 빚에 대해, 제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의 압박에 대해,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해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제 이야기를 이해, 공감, 그리고 친구가 해야 할 것처럼 비밀로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제 이야기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공동 친구 그룹에서 화제가 되었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민석 씨만 제가 한 말을 잘 알거든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동정심을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위로받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인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았어야 했고 제 자신을 이런 상황에 놓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비웃고 격려하는 태도로 내 뒤에서 수다를 떨기까지 했다. 나는 내 진심 어린 말이 사람들이 해부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나는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민석이한테 배신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배신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실할 때 그들도 진실함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한때 내 주변 친구들이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수다 떨기 위한 이야기,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야기, 또는 무의미한 대화에서 할 말을 위한 이야기로만 여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하지 않는다. 동정심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말할 필요가 없는 감정들이 있고 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마음을 닫지 않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 나는 이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호기심을 가지려고 경청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의 기회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오락거리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쓰디쓰지만 매우 귀중한 교훈이었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해주었고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다. 이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주위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직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공유해야 한다면 저는 그들이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나의 신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아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때때로 침묵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때 나는 내 일이 매우 자랑스러웠다. 저는 꽤 높은 봉급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허세를 부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제 성취를 나누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누군가 내 수입이나 위치에 대해 물으면 나는 종종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한다. 저는 개방성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노력한 환경에서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나는 질투의 표적이 되기 쉽다. 동료들로부터의 다른 시선, 우발적이지만 의미심장한 말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저와 대화하기 전에만큼 편안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대신에 아이러니한 농담을 했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동료가 웃으며 말한 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훈이 잘하네. 곧 보스할 것 같아. 듣자 하니 그것은 단지 무해한 농담인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 말 뒤에 숨겨진 것이 조롱이고 숨기지 않는 약간의 질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을 기꺼이 축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당신을 깎아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기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점차적으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변화를 느꼈다. 몇몇 동료들은 마치 그들이 흠을 잡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문도 낸다.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에 대해 너무 많이 알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트집 잡기와 질투의 중심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전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월급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직업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취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일에 집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돈이나 위치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 저는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듣고 필요한 것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때때로 침묵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엇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는 나 자신을 위해 일한다. 진정한 성공은 주변의 칭찬이나
동경하는 눈빛이 아니라 성취한 것에 대한 자신의 만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의 결과를 말하는 대신 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는 자영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영원히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언젠가 스스로 지배하고 자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게 있어 그것은 단지 덧없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것은 저를 흥분시키고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몇 친구들과 이 생각을 공유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저를 빠르게 위축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시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제 봤어요?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도산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확실해요. 몇 명이나 실패했냐? 헛된 꿈 꾸지 마. 그 말은 나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들의 말을 듣기 전에 저는 여전히 제 아이디어에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철저한 준비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있은 후 저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패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의심스럽다.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실제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내 실수는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거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일찍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디어가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휘둘린다. 만약 내가 그것을 더 오래 혼자 간직했다면 아마도 나는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믿음을 강화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공포를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목표를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의 계획이나 꿈을 말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 저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다고 정말 확신했을 때만 공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저는 더 결단력 있고 더 집중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유와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두려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저는 조용히 말하는 대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합니다. 나는 약속 대신 결과를 엄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는 아무도 제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승호는 항상 사무실에서 수다를 떨던 제 오랜 동료였습니다. 그는 장외 토론에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동료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 무엇을 입었는지와 같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누가 승진할 수 있는지, 누가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와 같은 더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승호에게 그런 대화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근무 환경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무실 환경에서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다른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인 것 같다. 승호 씨 등 동료들과 함께 앉아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때로는 몇 마디 무해한 코멘트를 해주기도 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누가 수다를 떨지 않겠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무자비한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등을 찌르는 일 사이에는 희미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요. 나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논쟁으로부터 진정으로 면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승호가 동료 팀원들에게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잘하는데 거만하지? 바로 전날 저는 그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 날 저는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느낌은 불쾌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 앉아서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내일도 제가 그 리스트의 다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부정적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앉아서 누군가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듣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나는 그 대화들이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제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저는 악의적인 토론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점점 거리를 두는데 제가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화들에 빠져들지 않았을 때 삶도 훨씬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더 이상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저는 일과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다른 동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저는 그저 침묵하거나 대화를 떠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는 뒷말음을 쉽게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나는 그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제게 해주길 바라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무의미한 대화에서 왜곡된 이야기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솔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저는 또한 더 이상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도 부정적인 대화를 멀리하는 것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더 편안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남자였고 젊었을 때 모두가 존경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했고 빈손으로 경력을 쌓았으며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외로워졌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그립다. 그는 견문이 넓고 정견이 있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성공하는 방법, 돈을 관리하는 방법, 심지어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몇 시간 동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기복을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그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실제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요. 그는 항상 그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그는 친구나 친척을 만날 때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설명하고 조언을 해주는데 보낸다. 그는 자신이 그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존경받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할 뿐이었다. 나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색함을 보았고 그들이 실제로 대화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을 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죠. 어린 사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즉시 말을 끊고 그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약간 억지스럽기까지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사촌 동생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역력했다. 그는 반박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지만 나는 그가 단지 예의상 듣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날 이후 저는 그가 더 이상 아버지와의 만남에 열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셨다. 그는 젊었을 때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그의 조언도 예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 아버지로부터 깨달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경은 말을 많이 하거나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경청에서 오는 것이다. 때때로 침묵과 이해는 그 어떤 조언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나는 어떻게 노년에 직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남들이 옆에 있으면 답답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라고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제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경청하는 법, 동반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나이가 들면서 고립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눈에는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만 저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소중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다. 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함과 이해심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가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집 근처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인을 만났다. 추운 겨울날 숨결이 공기 속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고 코트 주머니에서 손이 떨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작은 손수레 옆에 서 있었고 오븐은 따뜻함을 풍기고 붕어빵에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추위가 그의 정신에 닿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밝은 어조로 인사를 했다. 나는 붕어빵 한 조각을 사서 그 노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능숙하게 반죽을 틀에 붓고 팥소를 넣은 다음 능숙하게 케이크를 뒤집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이고 손은 수년 동안 일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함을 빛냈다. 나는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고 즉시 물었다. 힘들어 본 적 있어요?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힘들죠. 근데 재밌어요. 하루에 케이크 사러 오는 사람만 있어도 소통은 할 수 있어 행복해요. 그의 대답은 나를 침묵하게 했다. 예전에 저는 행복은 성공적인 직업, 아름다운 집,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저축을 하는 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질 때 큰 목표를 달성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서 붕어빵만 파는 노인 앞에서 저는 행복이 먼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호화로운 가게도 없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도 없지만 손님들의 웃음 소박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았고 방문자들과의 짧은 대화, 사람들의 손에 들려오는 황금 붕어빵을 보는 따뜻한 기분에서 찾았다. 그에게 행복은 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 그날부터 저는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 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저는 제 주변의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 친척들로부터 온유한 메시지, 혹은 그저 햇빛 아래 서서 손의 틈 사이로 스며드는 온기를 느끼는 순간들을 말이죠. 저는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붕어빵 노인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행복은 단순히 미소를 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여전히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겪은 일을 돌이켜보면 인생은 항상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때로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때로는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넘어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경험들은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을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뢰는 귀중한 것이지만 잘못 놓으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저는 한때 개방성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화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고 자신에게만 남겨야 할 가장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불필요한 시기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때로 여러분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이고 질투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대신 목소리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법을 배운다. 진정한 성공은 과시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당신의 목표에 대해 비밀을 지켜라. 여러분의 꿈과 계획은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차단과 의심을 받아 자신에 대한 믿음을 흔들었다. 실제로 할 수 없었을 때 모든 말은 공상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대신 조용히 일을 하고 결과를 말하게 하세요. 험담에 가담하지 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도 헐뜯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배가 틀렸다.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일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침묵과 부정적인 대화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누군가의 뒤재기가 되게 하기보다는 직접적이고 진솔하게 말하세요. 행복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것에서 온다. 저는 제가 특정 직위에 도달하거나 높은 급여를 받거나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은 그렇게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대화, 조용한 오후, 낯선 사람의 미소. 저는 제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런 소박한 것들이 저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저는 침묵의 힘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힘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당신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침묵이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생각을 너무 듣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